안녕하십니까. 명품변호사 TV의 조용주 변호사입니다. 자, 상속과 증여, 세금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.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뭐냐면, 자,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데,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이거를 매각하거나 어떤 담보로 제공할 때 주의할 점이 뭐가 있을까?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이제 상속세 신고를 돌아가시고 날로부터 그 달로부터 6개월 내에 이제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, 자, 부동산들이 많이 있다. 그러면 부동산, 토지, 건물, 뭐 공동주택들이 다 있겠는데, 이 평가 금액이 중요하잖아요. 예, 일단은 뭐 상속세도 신고한 게 많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, 그 평가가 적게 되기를 보통 상속인들이 바라겠죠. 예. 자, 우리 상속 증여세법에서는 이런 부동산의 가격은 시가에 의한다고 돼 있어요. 그러면 시가가 뭐냐?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래 사례가 많으니까 시가를 잡기가 쉬운데, 거래가 별로 없는 토지, 또 일반 뭐 빌딩, 건물, 이거는 사실은 시가를 잡기가 어려워요. 그래서 상속세법에 시가로 한다고 하면서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시가를 평가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어요. 자, 원칙은 뭐냐면, 자, 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전후 6개월, 앞으로 6개월, 뒤로 6개월 사이에 거래된 사례가 비슷한 부동산이 거래된 사례가 있다든가, 아니면 그 부동산 자체가 거래가 됐다든가, 이거를 시가로 잡고, 그게 없으면 이제 감정평가를 해서 2명의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해요. 그래서 그 나온 금액을 합쳐서 2분의 1 한 가격을 시가로 보는데, 요새 법이 바뀌어서 10억 이하의 부동산은 감정평가 하나만 받으면 돼요. 감정평가 비용도 뭐 많이 들기 때문에 10억 이하는 1명, 10억 이상은 두 군데 이상 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으로 하고, 나중에 그 감정평가 비용은 나중에 상속세 계산할 때 비용으로 공제는 받습니다. 근데 상속하고 증여가 조금 다른 건 뭐냐면, 상속은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앞뒤 6개월인데, 증여는 내가 증여한 거 앞에 6개월, 뒤에 3개월. 그래서 그런 차이가 지금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 그 6개월 사이에 그 부동산을 매수했다든가, 그러면 그게 바로 시가가 돼요. 매수해서 근데 돌아가셨어요. 그러면은 그 6개월 사이에 매수한 게 있다면 그게 이제 시가가 되고요. 그리고 보통 이제 그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이제 없으면 이제 개별 공시지가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상속 후에 6개월 내에 팔면 또 그것도 상속 후에 6개월 내기 때문에 그게 시가가 돼요. 그러니까 내가 상속 받은 거를 팔아서 세금을 내겠다고 해서 판다면 바로 팔 때 그 가격이 시가가 되는 거죠. 그리고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죠.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세금을 내겠다고 하면 또 대출을 받기 위해서 그 은행에서 이제 담보평가를 감정평가를 해요. 그러면 그게 또 그 시가가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는 공시지가보다는 시가가 높죠. 그리고 감정평가 금액이 높죠. 그래서 6개월 내에 판다든가,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담보를 했을 때 감정평가를 한 금액이 있다면 요게 공시지가보다 높으면 시가로 평가될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요새는 워낙 부동산의 가격이 높고, 그래서 그 일반적인 신고하는 사람들이 그냥 기준시가로 신고하거나 옛날 감정평가 금액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그 감정평가를 통해서 그 평가를 해요. 그런데 그 차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분쟁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. 어떤 사례가 있냐면요, 예를 들어서 그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샀어요. 살려고 했다가 뭐 이제 뭐 팔려고 했다가 뭐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.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상속을 받았어요. 그러면 그 해제됐던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느냐, 이런 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. 세무서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인데 그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8억에 팔려고 했다가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. 근데 뭐 어차피 팔리진 않았죠. 그러면 이 그 상속인들은 이거 8억에 평가해 달라. 6개월 내에 그 8억에 팔려고 했던 거 있지,
팔려고 하지 않았느냐, 그렇게 해서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, 근데 이제 뭐 해제가 돼서 사실 거래는 안 됐죠. 그러면은 세무서가 그거 8억에 뭐 거래가 있었으니까 8억에 인정 안 해주고요. 그런 경우에도 그 거래가 사회적으로 이게 정상적인 거래였느냐, 이런 걸 이제 따지죠. 따져서 그런 경우에만 인정할 수가 있고, 그렇지 않으면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. 근데 사람들이 무조건 상속세 신고할 때 자산을 이렇게 낮게 평가해서 신고하면 좋은 줄 아는데요,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나중에 내가 그걸 팔 때는 그때 신고했던 가격이 그 취득가액이 돼서 결국 낮은 금액이 되면 양도차익이 커지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게 되는 단점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조언할 때는 뭐 상속세 재산이 한 10억 내외다 그러면은 상속 개시 6개월 내에 처분하는 것이 좋고,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감정기간에 그 감정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냥 무조건 낮은 기준시가, 뭐 취득원가 이렇게 그 처음에 가격 그거로 신고를 해서는 당장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가 엄청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. 그래서 싸게 신고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고려해서 적정한 가격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나중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유념하시고, 오늘 그 상속재산의 매각이나 담보 시에 주의할 점에 대한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